오즈의 마법사. 옛날에 도로시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살았어요. 도로시는 이모 엠과 이모부 헨리의 시골 작은 집에서 살았죠. 도로시는 아끼던 개와 놀고 싶지 않았어요. 꼭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기분이 안 좋았죠. 태풍이 오고 있군. 어서 지하로 대피해야겠어. 이모는 도로시에게 서둘러 오라고 소리쳤어요. 토토야, 빨리 와. 우린 지금 지하로 내려가야 돼. 도로시는 개를 찾으러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 순간 도로시의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허리케인이 집을 삼켰고 집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어요. 도로시는 개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다 개가 문 밖으로 날아가려 하자 도로시는 개의 앞발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과 구름뿐. 그 순간 도로시는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집과 자신이 너무 빨리 돌고 있어. 이 모든 것에 도로시는 무감각해져 서서히 졸리기 시작했고 이내 잠에 빠져들었어요. 도로시는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도로시도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집은 더 이상 돌고 있지 않았고 해가 쨍쨍 비치는 창밖을 보니 둥둥 떠 있지도 않았죠. 도로시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온갖 꽃들이 들판에 가득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난쟁이들이 도로시를 향해 뛰어왔어요. 그들이 쓴 원뿔 모자 끝에 달린 종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죠. 그 난쟁이들은 모두 파란색 옷을 입었고 긴 턱수염을 갖고 있었어요. 난쟁이들이 도로시 옆으로 오자 갑자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작은 마녀가 나타났어요. 위대하신 마법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북쪽의 착한 마녀랍니다. 이쪽은 제 친구 난쟁이들이에요. 동쪽의 악한 마녀에게서 저희를 구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해요. 그런데 저를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셨나 봐요. 북쪽의 착한 마녀는 도로시의 집 한쪽을 가리켰어요. 가리키는 곳에는 반짝이는 은색 구두를 신은 다리가 있지 뭐예요? 바로 악한 마녀가 도로시의 집에 깔리고 말았던 거죠.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마녀의 은색 마법 구두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도로시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벗고 새 구두로 신었어요. 집에 다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오즈의 마법사예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면 에메랄드 도시에 도착할 거예요. 그곳에 가면 오즈의 마법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허락을 받으면 될 거예요. 착한 마녀는 도로시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마녀가 떠나자 난쟁이들도 떠났죠. 시간이 흐르고 도로시와 개가 휴식을 취하려고 옥수수 밭에 잠시 멈췄어요. 들판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어요. 도로시는 호기심이 생겨 허수아비 옆으로 갔죠. 안녕. 넌 누구니? 처음에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죠.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 머리는 건초로 가득하거든. 나도 너처럼 에메랄드 도시에 가서 오즈의 마법사에게 부탁하면 나에게 뇌를 줄까? 도로시는 들판에서 허수아비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함께 노란 벽돌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렇게 숲과 나무들 사이를 지나며 몇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뭔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쪽 가까이에 가보니 바로 깡통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깡통 로봇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나 좀 도와줘.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녹슬어 있었더니 도저히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떻게 도우면 되니? 저쪽에 가면 내 판잣집이 있어. 거기 가서 기름을 좀 가져다가 관절에 발라주면 고맙겠어.
도로시는 깡통 로봇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기름을 가져다가 관절에 부었더니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마워.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던 거야? 도로시는 있었던 모든 일을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 그가 내게 심장도 줄 수 있을까? 깡통 로봇도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갑자기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 앞에 사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하지만 토토가 짖기 시작하자 사자는 무서워 뒷걸음질 치더니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너처럼 큰 사자가 왜 이런 작은 개를 무서워하는 거니? 알아. 내가 겁쟁이인 거.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겁이 나. 잠깐만. 울지 마. 우린 오즈의 마법사를 찾고 있거든. 오즈의 마법사에게 우리는 다 소원 하나씩을 빌 건데 너도 용기를 좀 달라고 하면 어때? 사자는 눈물을 닦고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에메랄드 도시로 떠났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어요. 허수아비는 초록색으로 빛나는 하늘을 보여주었어요. 에메랄드 도시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지요. 몇 시간을 더 걸으니 에메랄드 도시의 문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도착했어요. 그들은 성에 들어가려고 커다란 안경을 써야 했어요. 왜냐하면 에메랄드의 반짝이는 빛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으니까요. 에메랄드 도시에는 집과 거리, 심지어 사람들의 옷까지 모두 초록색이었고 모든 곳이 빛났어요. 마침내 그들은 성에 도착했어요. 도로시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벌떼가 나타났어요. 허수아비가 건초로 다른 사람들을 덮자 벌들은 깡통 로봇을 쏘았어요. 하지만 당연히 그 벌침들은 모두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엔 또 마녀가 하늘을 나는 원숭이를 보냈고 그 원숭이들은 도로시와 친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원숭이들 중 한 마리가 허수아비를 잡아서 나무 위로 던져버렸고 또 다른 원숭이도 깡통 로봇을 낭떠러지로 던져버렸어요. 그들은 마녀에게 데려가려고 사자를 묶었어요. 그 후 모든 원숭이들은 도로시를 향했죠. 하지만 그녀가 신은 은색 구두를 보는 순간 그들은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원숭이들은 그녀를 성으로 데려갔죠. 도로시가 신은 은색 구두를 본 서쪽 마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로시가 그 구두의 힘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구두를 내게 주렴. 아니요. 싫은데요? 벗어줘. 그 마녀는 도로시에게 갔어요. 도로시는 마녀에게 물약을 부었어요. 그 물약이 나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미안해요. 고통스러워하던 마녀는 녹아 없어졌어요. 그녀가 입던 옷만 바닥에 남았죠. 도로시는 먼저 우리에 갇힌 사자를 구한 다음 사자와 함께 허수아비와 깡통 로봇을 찾았어요. 그들은 에메랄드 도시로 돌아가 서쪽의 악한 마녀를 없앴으니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왕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다. 왜 나를 찾아온 거지? 토토는 깜짝 놀라 화면의 구석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토토가 들어간 화면 뒤에는 대머리의 작은 노인이 있었죠. 그는 손에 경적처럼 생긴 호른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누구죠? 나는 위대한 마법사지. 당신이 오즈의 마법사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노인은 그의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그는 서커스에서 일을 했어요. 그는 열기구를 이용해 쇼를 보여주었죠. 어느 날 강한 바람이 그의 성을 날려버렸고 에메랄드 도시의 사람들은 그가 하늘에서 온 마법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도시를 통치해달라고 했고 그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럼 당신이 한 약속들은요?
오즈의 마법사는 깡통 로봇에게 즉시 심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뒤로 가서 장난감 인형의 심장을 꺼냈어요. 깡통 로봇은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엔 허수아비를 봤어요. 그는 머리에 있는 실밥을 풀어 밀안줌을 넣고 다시 바느질을 했어요. 이번엔 무서운 사자의 순서였지요. 그는 금으로 만든 병 속의 물약을 그릇에 부었어요. 사자는 그 물약을 마셨죠. 갑자기 그는 약하고 겁에 질린 사자의 모습에서 용맹한 사자가 되어 으르렁거렸어요. 오즈의 마법사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는 사실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스스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던 것뿐이죠. 이제 내 차례구나, 도로시. 사실 넌 항상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단다. 도로시. 지금 신고 있는 그 은색 구두를 3번 구르면 너는 원하는 곳이 어디든 갈 수가 있지.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요? 세상에. 그럼 나는 영원히 내가 있던 자리에 있을래. 그럼 나도 원래 내 모습대로 녹슬 거야. 그럼 나도 용감한 사자가 되지 않을래. 도로시는 친구들을 꽉 껴안았어요. 그녀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토토를 안고는 구두를 3번 굴렀지요. 그녀는 이모와 이모부가 사는 집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잠시 후 도로시는 자신이 정원에 앉아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너무 기뻐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모와 이모부가 그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무척 행복해하며 마음껏 웃었답니다.